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10월 4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제 뒤에 있는 두 사람, 아주 파한 데서 오고 있는 두 사람, 한 사람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 또 옆에 있는 사람은 이일병 교수라고 강경화 씨의 남편입니다.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말만 하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또 그들이 자기 세력의 비조라고 여기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에서 그런 얘기했죠. 반칙과 특권의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기회주의가 득세하고 정의가 패배하는 풍토는 근절해야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반칙과 특권이 없을까요? 저는 문재인 정부 말로는 기회, 평등, 과정, 공정, 결과, 정의 얘기하고 반칙과 특권의 시대를 끝내겠다. 기회주의가 득세하고 정의가 패배하는 굴절된 역사를 갖다 단절하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말 따로 행동 따로.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 본인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현재의 강경화 장관에 이르기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반칙과 특권으로 점철되어 있죠.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너무 순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다 때려 엎었을 텐데 어쨌든 이 보면 강경화 장관 남편 이일병 씨는 그야말로 반칙과 특권의 끝판왕이다. 그리고 이런 강경화 장관, 뭐 아시겠습니다만 강경화 장관 문재인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으로 인사청문회 할 때부터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야말로 뭐 5대 결격 사유다. 거기 5대 결격 사유 중에 무려 3개가 걸렸었어요. 그런 가운데도 청문 보고서도 채택하지 아니하고 패스하고 외교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죠. 왜? 지나놓고 보니까 다 그 사람들이 다 반칙과 특권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야말로 기회주의자들이었던 겁니다. 자,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이일병 명예교수죠. 이일병 씨는 뭐냐니까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제 올해 2월에 코로나19 처음에 이제 우한 코로나 뭐 안 맞고 있다가 그 짜파구리 먹고 파한대소하던 바로 그날 보면 첫 번째 사망자 나오고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면서 3월 4일날 문재인 대통령 대국민 사과합니다. 그나마도 4.15 총선이 있으니까 그렇게 쇼라도 했겠죠. 어쨌든 3월달에 우리 외교부는 전 세계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동합니다. 그 이후에 전 세계 특별여행주의보, 그래서 웬만하면 나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일병 씨 어제 KBS 취재에 따르면 미국으로 갔답니다. 왜? 미국에 약 15m짜리 중고 요트 한 2억 원 가량 된대요. 뭐 2억 원 가량 되는 그 요트를 사고 그 요트를 사서 카리브해 그 꿈에 그리는 바하마 카리브해를 갔다가 요트 여행하기 위해서 어제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미안함도 없습니다. 내가 법적으로 틀린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국민들은 왜 그럼 특별여행주의보 냅니까? 그 지키는 사람이 바보죠. 이미 보니까 이일병 씨 같은 올 6월 달에도 그 선주를 만나기 위해서 요트에 환장한 친구 같아요. 요트를 사기 위해서 그리스에 아마 선주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 배 주인 만나러 6월 달에도 그리스 여행을 갖다 시도하다가 그 당시 그리스에서 보면 좀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입국을 제한하는 바람에 못 갔고, 이번에는 마침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코로나19로 입원한 이 마당에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의 남편이란 자가, 배우자라는 자가 아무런 미안함과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아주 당당하게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마침 보니까 이 친구는 아마 정년 퇴직하고 난 다음에 그 돈 갖고 아마 연희동에 아마 꽤 큰 부지하고 뭐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니까 고급 투룸, 완룸 아니라 투룸, 요즘 완룸 사업이 아니라 투룸, 고급 투룸에서 대규모 임대 사업을 준비하다가 또 문재인 정부 처음에는 임대 사업자
신고하고 임대사업 하라 했다가 또 나중에 변덕을 부리지 않았습니까? 그 바람에 뭐 유야무야했다 합니다만은 정말로 강경화 씨 남편이 보여주는 그 모습은 반칙과 특권의 끝판왕이다. 반칙이요, 불법 아닙니다. 특권이 불법은 아닙니다. 국민의 감정에 거슬릴 뿐이죠. 만약 반칙도 그 도가 지나쳐서 법을 위배하는 정도가 되면 그건 처벌하면 됩니다. 그야말로 반칙과 특권, 기회주의 득세하는 이런 모습들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낙연 씨 10월 1일 뭐 했습니까? 10월 1일 온 국민은 절대 움직이지 마라. 방에 콕 박혀 있어라. 저 부모님 저 고향에 성묘도 가지 마라 라고 해놓고 정작 자기는 어디 갔습니까? 봉화마을 권양숙 씨 만나고 노무현 대통령 참배하러 갔습니다. 전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대로 자, 반칙과 특권의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바로 자신들이 반칙하고 있고 자신들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내로남불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희와 달랍니다. 너희 이른바 개, 돼지 같은 일반 서민들은 그렇게 살아. 우리 같은 지배계층은 옛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대로 철인이야. 우리는 세상을 다 관조하고 세상을 다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식들은 다 잘 살아도 괜찮아. 그러나 너희들은 그냥 그렇게 평등하게 살아. 이게 바로 중국식 공산주의고, 또 중국 공산주의에 보면 중국 공산주의라면 그냥 사족을 못 쓰고 있는 문재인 정부, 그들의 정신적 세례를 마오이즘으로 세례를 퍼부어준 사람이 리영이라는 사람 아니에요? 자, 조국 씨, 그 얘기하면 또 조국 씨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국 씨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용이 될 필요는 없다. 모든 사람이 용될 꿈을 꿀 필요는 없다. 개구리, 가재, 붕어도 행복하고 화목하게 사는 그러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는 뭐 했습니까? 자기 아들, 자기 딸 뭐 했습니까? 그리고 또 그래놓고 자기에 대해서 보도했던 그런 언론들을 갖고 사사건건 민사소송 거는데 마침 보니까 젊은 김소연 변호사라고 조국 씨 100억 징벌적 손해배상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 김소연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 비록 100% 지는 것이 뻔하더라도 어떤 사회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조국 씨를 갖다가 징벌적 손해배상. 왜? 조국의 그런 위선과 거짓과 조롱에 국민들이 정말 우라통이 터지고 밤에 잠이 안 오고 이런 거 다 손해배상해야 될 거 아니냐. 물론 미국 같으면 가능합니다만 우리나라 아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습니다. 추미애 씨는 어떻습니까? 이야, 정말 누구 표현대로 후한무치가 아니라 추한무치더군요. 후한무치, 얼굴이 두껍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한무치가 아니라 추한무치. 추미애 얼굴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겁니다. 오로지 그저 우리가 한 것은 다 당연한 것이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문제 삼으면 너희가 잘못되었다는 그와 같은 그냥 추한무치에 저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추미애 씨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도 청와대도 이른바 좌파 진영 내부에서도 웬일인지 추미애를 끝까지 지키려 하는 것은 황태순 TV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추미애와 윤석열은 상관관계에 있어요. 이게 보면 추미애가 득세하면 윤석열이 기가 떨어지고 추미애를 갖다 없애면 윤석열이 기가 살아납니다. 제로섬 관계라고 그러죠. 그러니 아마 그런 윤석열이가 득세할까봐 지금 추미애를 갖다가 못 버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경화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당장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부터 강경화를 갖다가 일단 공격하는데 이거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처음에 추미애 건도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고소 고발 사건만 아니면 정치적 해법도 있는데
같은 국무위원으로서 참 면구스럽기 짝이 없는 이야기인데, 즉 추미애에 대해서 자진 사퇴를 갖다가 자진 용퇴를 갖다가 은근히 권유했고, 김남국 의원 변호사 출신의 이른바 문파의 젊은 맹장이죠. 그쪽 계열에서는 김남국 변호사 같은 경우도 은근히 이런 돌려까기라고 하면 돌려서 추미애를 깠습니다. 근데 결국 그 추미애를 까고 했던 정세균의 움직임, 김남국의 움직임 등등등 움직임이 어느 순간에 이른바 문꿀 오소리 등이 야 추미애가 꺾이면은 윤석열이 득세하고 윤석열이 득세하면 최종 목표는 문재인이고 그 전에 이런저런 문재인 밑에서 3년 몇 개월 동안 해먹었던 자들 몽땅 윤석열한테 잡혀갈 것이다 라는 공포에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몇몇 그 문꿀 오소리 문파들이 드디어 오다를 때리기 시작했고 그들을 막 퍼날리면서 그것이 하나의 여론, 자기 내부의 여론을 형성하면서 결국은 문재인도 정세균도 이낙연도 추미애를 갖다 옹호하는 쪽으로 돌아섰죠. 강경화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강경화 아마 지금 국민들 정서에서는 이낙연도 지금 사실 이게 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애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신문 이른바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보면 종편 뭐 지상판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 종편도 다 조선인이 동아니 다 보면 코가 하나씩 코에 낚싯줄이 하나 걸려갖고 저쪽 방심위를 통해서 청와대에서 딱 쥐고 있으니까 제대로 말 못합니다. 여론 형성이 안 돼요. 그러면 유튜브가 지금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4.15 총선 이후에 굉장히 시리에 빠지고 뭔가 낙담한 많은 유튜브 애청자 여러분들도 만나보면 그래요. 보기 싫다, 듣기 싫다, 아예 꼴도 보기 싫다. 누가 우리 유튜브가 꼴 보기 싫은 게 아니라 이 세상이 꼴 보기 싫다. 그래서 가급적 귀 막고 눈 감고 이렇게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여론 형성이 안 됩니다. 예전 같으면 강경화는 목이 10개 있어도 모자랄 겁니다. 어떻게? 공직자 남편, 다른 사람들은 뭐 그거 몰라서 여행 안 합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박병석 국회의장도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마침 박병석 국회의장 보니까 원래 국회의장 되면 임기 중에 세상 이른바 전 세계 유람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해외 나갔다가 아마 오늘인가 어제 들어왔을 거예요. 와서 뭐 자가격리 들어가서 10며칠부터 다 먼저 국회의장으로서 역할하게 돼 있다. 당장 보면 이번에 추석 연휴 끝나고 본회의 곧 조만간 열릴 텐데 그때까지 국회의장이란 자가 보면 국민들한테 꼼짝도 하지 마라 그래놓고 부부 동반으로 해외여행 다니십니까? 그러니 국민들이 화를 내죠. 그런데 또 국회의장이 좀 봐줍니다. 근데 강경화 씨 뭡니까? 강경화 씨 남편 뭡니까? 결국 말은 번지르르하게 반칙과 특권의 시대는 끝내야 됩니다. 기회주의가 특세하고 정의가 패배하는 굴절된 세태를 끝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반칙과 특권 몽땅 누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온갖 기회주의자들이 드글드글합니다. 정의는 진정 패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강경화 씨를 갖다가 외교부 장관에 계속 앉히는 이유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가장 유능한 여행 가이드거든요. 지금 보니까 김정숙 씨, 대한민국 영분이라는 김정숙 씨 재작년에 뭐 했습니까? 인도에 대통령 전용기 타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반칙과 특권입니다. 과거에 이호 여사 같은 경우 미국 갈 때 그래도 대통령 전용기 안 몰고 갔습니다. 그래도 저 일반 민항기에 퍼스트 클래스 타고 갔지 대통령 전용기 몰고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최소한의 부끄러움과 최소한의 염치조차 없고 그저 자기 여행 가이드 잘해주는 강경화 씨 영어 잘하고 그러니까 아직 못 자르고 있는 모양인데 한번 두고 보십시다. 국민들이 점점점 기회는 공정하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하면은 국민들이 웃습니다. 거기에다 지금 국민들은 꼼짝도 하지 마라 라고 코로나 계엄령 내려놓고 정작 자신들은 어디 해외로 미국으로 요트여행 가겠다고요? 정말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안타깝기 짝이 없는 10월 4일입니다.